4장 측정과 평가. 바이돌프에서는 학생의 학령기 전체에 걸쳐서 아이들을 전위적으로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 바이돌프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는 학생에 대한 지식 통찰과 이해를 얻기는 수단이다.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장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요한 기능 수행. 첫째는 학습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평가, 그리고 둘째는 교육의 질과 학생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성취의 증거를 제공. 이것은 학습에 대한 평가. 첫 번째는 학습을 위한 평가이고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평가인데, 학습을 위한 평가는 관심이 필요한 영역을 드러내고 그 아이가 적절한 과제 설정을 돕고 이런 형성적인 발전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학습에 대한 평가는 양적인 데이터. 이 아이가 어떻게 무엇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시험이나 평가 과정 기간에 요약될 때 그렇게 쓰는 것. 이건 총괄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평가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독서 연령 평가도 흥미롭게 봤는데, 이제 독서 연령이 사실 한 학년이랑 다 같은 독서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연령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었고, 제 학교 시험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메슬로 자기 실현 자기 추월 과정은 그 네이버 검색하면은 그 6단계로 이루어진 것들이 표가 나오는데, 이 그림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냥 보면은 그냥 이거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그 기록과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바이드로프 학교의 시스템을 보고 왔던 나에게 있어서 되게 이제 이해될 수 있던,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기록 관리에 있어서 기록은 두 종류로 만들어지는데, 첫째가 매일 혹은 매주단에 교사에 작성되는 지속적인 관찰.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팩트들, 출석 시간에 대한 엄수, 교실에 부여된 과제, 숙제 완료 여부, 이런 것들, 행동평가, 특이사항 이런 것들. 이영애 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아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부모들과 공유를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6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사춘기가 됐으니까 이제 세세한 것은 공유하진 않고 계세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하나하나 아이들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기록을 해가지고 공유를 했었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여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거 말고 매달 혹은 특정 단위에 작성된 기록, 학생들의 그런 그 발달, 능력과 발달 수준,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나 이 아이들이 그 학습적으로